허실. 내 이익에 앞서 적의 허를 찔러라. 전쟁터에서 좋은 지형을 먼저 점하여 적군을 상대하는 군대는 편안하다. 반면 나중에 도착하여 좋은 거점을 놓친 군대는 피곤할 뿐이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자는 적을 자기 의도대로 불러들이며 적의 의도대로 끌려다니지 않는다. 적군으로 하여금 스스로 바라는 곳으로 오도록 하려면 그들에게 이로운 미끼를 던져 유인하면 된다. 또한 적군을 내 쪽으로 오지 못하게 하려면 이리로 오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적이 쉬려고 하면 피로하게 만들고 배부르며 배고프게 만들어야 하며 적이 편안히 있다면 쉬지 않고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적이 수비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공격하고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곳을 공격해야 한다. 천리길을 가도 힘들지 않은 것은 적이 하나도 없는 곳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적군을 공격하여 반드시 탈취할 수 있는 것은 적이 지키지 않는 곳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지키면 반드시 견고하게 되는 것은 적이 공격할 수 없는 곳을 방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격을 잘하는 자는 적군이 수비해야 할 장소를 알지 못하게 하고, 수비를 잘하는 자는 적군이 공격해야 할 장소를 알지 못하게 한다. 미묘하고도 미묘하여 형태가 없는 지경에 이르며 신묘하고도 신묘하여 소리가 없는 지경에 이른다. 그러므로 적의 생명을 관장하는 자와 같은 입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런 것이 가능해야만 적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게 된다. 아군이 진격할 때 적이 방어하지 못하는 것은 적의 허한 곳을 공격했기 때문이요. 아군이 후퇴할 때 적이 추격하지 못하는 것은 아군의 후퇴 속도가 빨라서 그들이 추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싸우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면 적이 비록 높은 누간을 쌓고 깊은 구덩이를 파고 방비를 철저하게 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싸울 수밖에 없으니 그것은 반드시 적이 출별하여 구하지 않으면 안 될 곳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아군이 전투를 할 욕심이 없으면 비록 땅바닥에 금일 그어놓고 그곳을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적군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의 공격이 어긋날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의 진영은 드러나게 하고 아군의 진영은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아군의 역량을 모두 한 곳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면 적의 세력은 분산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아군의 세력을 모두 한 곳으로 집중하고 적군의 세력은 10곳으로 분산시킨다면 10개의 힘으로 적의 한 곳을 공격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즉, 아군은 수가 많고 적군은 적어지게 되니 이렇듯 많은 수의 아군으로 적은 수의 적군을 공격하면 그들은 곤경에 처하게 된다. 아군이 공격할 장소를 적이 모르도록 해야 한다. 적이 알지 못하면 그들이 대비해야 할 잘 장소가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군이 싸울 적병의 수가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쪽을 집중적으로 수비하면 뒤쪽 병력이 적어지고 뒤쪽을 집중적으로 수비하면 앞쪽의 병력이 적어진다. 마찬가지로 왼쪽을 지키면 오른쪽이 적어지고 오른쪽을 지키면 왼쪽이 적어진다. 또 어느 곳이나 모두를 지키면 모든 곳에 병력이 부족하게 된다. 병력이 적어지는 것이 상대방에 따라 대비하기 때문이다. 병력이 많아지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를 따라 대비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쟁을 하게 될 지형과 기상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1000리나 떨어진 먼 거리에 나가서도 싸울 수가 있다. 반대로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을 구할 수 없고 오른쪽에서 왼쪽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앞쪽에서 뒤쪽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뒤에서 앞쪽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황이 이러하면 멀리는 수십 리 가깝게는 몇 리 밖에 떨어져 있는 부대를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아군의 입장에서 헤아려 보면 월나라 병사의 수가 많다고는 하지만 전쟁의 승패에 아무런 이로움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승리란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비록 적군의 수가 많다고는 하나 그들의 대부분을 싸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의 정세를 헤아려 이해득실을 계산하고 소규모의 작전을 통하여 적의 동정을 살피며 아군의 진영을 이용하여 전쟁터의 지형을 살핀다. 그리고 적과 잠깐 겨루어 봄으로써 적병의 방어가 강한 곳과 부족한 부분을 살핀다.
따라서 군대를 운영하는 극치는 무형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무형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적의 간첩도 실정을 들여다볼 수 없게 되고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도 계책을 세울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적의 진영을 근거로 하여 승리를 하여 병사들은 어떻게 이겼는지 알지 못하고 장교들이라 하더라도 대충 아군이 승리했다는 정도는 알지만 어떻게 그 형세를 통제하여 승리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번 전쟁에서 승리한 방법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무궁한 형세의 변화를 끝없이 응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무릇 군대의 형세는 물과 같아야 한다. 물의 형세가 높은 지대를 피하여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군대의 형세도 적의 견실한 곳을 피하고 적의 허술한 곳을 공격해야 한다. 물은 땅으로 말미암아 그 흐름을 제어하고 군대는 적의 상황에 따라 승리하는 방법을 제어함으로써 변화를 꾀해야 한다. 그러므로 군대의 형세에는 일정한 형세가 없고 물의 흐름에는 항상 일정한 형상이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적이 변화하는 원인에 따라 나를 변화시켜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이른바 귀신 같은 군대라고 이르는 것이다. 따라서 오행에는 항상 이기는 것이 없고 사계절에는 일정함이 없이 늘 순환하는 것이다. 해는 계절에 따라 짧고 길게 변하며 달은 한 달을 주기로 하여 찼다가는 다시 기우는 것이다.